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며 남들의 기대와 요구 속에서 자신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존중과 내적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9가지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1. 자기 돌봄의 우선순위 행복을 맞이할 준비. 우리는 살아가며 늘 성취와 목표를 쫓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은 종종 뒤로 밀려납니다. 조금 더 하면 되겠지, 내일은 좀 쉬어야지. 우리는 늘 내일로 미룹니다. 그러나 그 내일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는 눈꺼풀,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되는 짜증,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흔들리는 마음. 이는 모두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충분한 수면,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한 곡조차도 우리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하페즈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행복은 내 이름을 듣는 순간 너를 찾아 거리를 달려나갔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곁을 맴돌고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행복은 결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말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첫 번째 지혜는 자신과 화해하는 법이라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무시한 채 남을 돕고 성취를 쫓는다면 결국 그 모든 노력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돌봄은 단순히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의미에서 타인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나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선명하게 사고할 수 있으며 더 용기 있게 삶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이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일입니다. 부재의 예술 선택적으로 드러내는 시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우리의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하고 알림은 새벽에도 우리를 깨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무한한 연결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혹시 내가 바로 답장하지 않으면 상대가 실망하지 않을까? 지금 전화를 받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은 우리를 잠식하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스스로 낭비하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사건은 통제할 수 없다. 오직 내 마음만이 내 영역이다. 즉각적인 응답은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요구에 항상 반응하는 태도는 나의 시간을 값싸게 만들고 타인으로 하여금 나를 소모품처럼 느끼게 합니다. 부재의 순간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언어입니다. 나의 시간은 누구나 언제든지 차지할 수 있는 싸구려 공간이 아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수피 철학자 루미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말라. 내 자신의 신화를 써 내려가라. 항상 연결되어 있고 항상 대답하는 삶은 결국 남이 만든 이야기 속에 사는 삶입니다. 나의 부재, 나의 침묵, 나의 선택적 응답이야말로 내가 내 인생의 저자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지요. 어떤 이가 언제나 즉시 응답할 때 그 존재는 쉽게 당연시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과 거리감 속에서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재의 예술은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시간을 존중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내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3. 신비의 힘 드러나지 않은 깊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삶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하루의 기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어놓는 순간 우리는 소비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고대부터 신비는 언제나 매혹의 힘이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그 미소가 끝내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 문명의 미궁과 비밀이 여전히 인류를 끌어당기는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시인 하페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이 가장 크게 울려 퍼진다. 우리가 침묵 속에 감춘 부분,
그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세네카 또한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과도한 노출은 타인에게 잘못된 상상을 심어줍니다. 내가 설명하지 못한 빈 공간은 종종 왜곡된 해석으로 채워집니다. 반대로 스스로의 일부를 천천히 보여주는 사람은 타인으로 하여금 더 깊이 알고 싶게 만듭니다. 얼음산이 바다 위의 작은 부분만 드러내듯 우리 또한 전부를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만 드러내고 나머지는 신뢰와 시간 속에서 서서히 열어갈 때 관계는 더 깊고 더 의미 있게 성장합니다. 루미는 조용히 우리를 이끕니다. 너를 진정으로 끌어당기는 힘에 조용히 몸을 맡겨라. 그 끌림은 요란한 드러냄이 아니라 고요한 신비 속에서 자랍니다. 신비는 나를 더 흥미롭게 보이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이며 자기 보호입니다. 나는 나의 깊이를 지켜내며 타인의 가벼운 호기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을 증명하는 공간입니다. 4. 경계의 힘 아니오의 철학.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살아갑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싫다고 말하면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내 예라고 대답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곤 합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은 언제부터 나의 것이 아니게 되었는가? 경계란 단순히 누군가를 거절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깊은 행위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선을 그리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끝없이 들어와 나를 잠식합니다. 결국 나는 나를 잃고 타인의 기대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는 법을 배워라.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호흡하고 먹고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의 시간을 멈추고 어디까지를 허락할지 배우는 것입니다. 즉, 경계는 삶의 기술이자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경계는 차단의 벽이 아니라 존중의 다리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타인도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나의 선을 분명히 할 때 타인 또한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이 무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경계를 그리지 못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면 상대가 떠나가 버릴까봐.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 경계를 존중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나의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상대에게도 진실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자기 희생이고 경계 있는 사랑은 존중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가 무너져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성장의 길 배움은 곧 존재의 확장.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더 배울 필요는 없어.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인간은 멈추고 맙니다. 멈춤은 곧 퇴보입니다. 배움이 없는 삶은 표면적으로는 편안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서는 서서히 쇠퇴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배우는 법을 배우라. 이 말은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 삶 전체를 배우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인간관계를 배우고 실패 속에서 인내를 배우며 고통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성장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도 성장입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도 성장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나를 확장시키고 내가 나를 존중할 이유를 더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성장은 자기 존중의 뿌리입니다. 나는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해졌다. 나는 넘어졌지만 그 속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섰다. 이러한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자기 안에서 존엄을 발견합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만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중심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 존중을 원한다면 반드시 성장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배움의 길 위에서만 인간은 스스로를 존중할 자격을 얻습니다. 6. 독립된 마음 사랑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기. 사랑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속에는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핑계로 자신을 포기합니다. 나의 취미를 접고, 나의 꿈을 멈추고, 나의 시간을 상대에게만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전부를 내어주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공허입니다. 사랑이 끝나고 나면 나 자신조차 사라져버린 듯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삶에서 추구할 만한 유일한 목적이다. 이 말은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운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할 때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랑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혼자 책을 읽는 시간, 나만의 취미를 즐기는 시간, 스스로의 꿈을 그리는 시간. 이 시간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며 사랑을 건강하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함께 걷는 길입니다. 나의 독립성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구속이 되고 관계는 질식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며 독립성을 유지할 때 사랑은 더 단단해지고 서로는 더 깊이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잃을까 두려워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나를 지킬 때 상대도 나를 더욱 존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독립은 사랑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7. 균형의 소통 관계를 지탱하는 주고받음.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저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면 관계는 흔들리고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주면 이 관계는 유지될 거야. 그래서 늘 먼저 연락하고, 늘 먼저 챙기고, 늘 먼저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은 그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결국 나는 점점 지쳐가고 관계는 일방적인 톡백이 되어버립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성 위에 서야 한다. 한쪽만 주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쪽만 다가가는 우정은 곧 메말라버립니다.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신의 언어이고 나머지는 서투른 번역일 뿐이다. 때로는 내가 한 발 물러나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연락을 멈추었을 때 상대가 먼저 나를 찾는가? 내가 침묵했을 때 상대는 내 부재를 느끼고 다가오는가?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소통은 마치 음악과도 같습니다. 한쪽이 연주만 하면 그것은 톡주가 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음이 오가고 조화를 이루면 그것은 아름다운 합주가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이 울려 퍼지고 상대의 말이 되돌아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관계는 깊어집니다. 관계는 혼자서 이어가는 밧줄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꼬아가는 실입니다. 내가 홀로 매달려 있는 줄은 언젠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엮은 실은 강하고 오래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늘 먼저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멈추면 이 관계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는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8. 내면의 기쁨 단순함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행복을 거대한 성취의 끝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집, 안정된 직장, 많은 돈, 타인의 인정, 명성.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의 성공은 내일 사라질 수 있고 오늘의 칭찬은 내일 잊힐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삶의 행복은 내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하페즈는 우리 마음속의 빛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안에서 빛나는 놀라운 광채를 보여주고 싶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은 순간에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순간,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행복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의 울음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짧은 미소. 이 사소한 장면 속에서 행복은 조용히 우리를 기다립니다.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행복은 쉽게 무너집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멈추면 우리는 공허해지고 비교 속에서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피어난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세상의 폭풍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정원은 나를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감쌉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행복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내 삶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9. 떠남의 용기 끝을 받아들이는 지혜. 우리는 본능적으로 붙잡습니다. 익숙한 관계, 안정적인 자리, 오래된 습관. 잃을까 두렵고 떠나면 공허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지 못하면 결국 나는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머무르는 것이 미덕일 때도 있지만 떠나는 것이 더 큰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루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아라. 세상은 내가 움켜쥐지 않아도 아름답다. 우리가 모든 것을 쥐려할수록 삶은 더 무겁고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손을 놓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떠나야 할 때는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소진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며 분명히 마음을 표현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머무는 용기보다 더 위대한 것은 떠나는 용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무상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우주는 끊임없는 변화이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떠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의 흐름에 순응하고 더 큰 자유를 얻습니다. 떠남은 실패가 아닙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붙잡음은 우리를 가두지만 떠남은 우리를 해방합니다. 떠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이제 9가지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자기 돌봄, 부재 예술, 신비의 힘, 경계의 선언, 성장의 길, 독립된 마음, 균형의 소통, 내면의 기쁨, 그리고 떠남의 용기. 이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진정한 자기 존중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세상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안에 평화를 세울 때 타인과의 관계도 평화로워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말처럼 우주는 끊임없는 변화이며 우리의 삶은 우리가 품은 생각이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여정을 함께 빛내주세요. 당신의 삶이 지혜와 사랑, 그리고 내적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